자, 유라테크입니다. 유라테크. 자, 뭐 한참 미친 듯이 치고 날라오다가 가다가 지금 오늘 급락이 나와서 쭉 빠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오늘 플러스 보합선에서 시작해서 7.64 들어갔다가 장중 저가 25.7까지 해서 뭐 오늘만 지금 30% 넘게 빠진 셈이 됐네요. 오늘 하루만 놓게 본다 그러면 자, 27% 지금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뭐 그 미친 듯이 잘 가다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관심 대상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분석할 건덕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그냥 단순하게 정치 테마일 뿐이니까요. 테마. 이게 유라테크의 경우는 어디에 들어갔냐면 세종시 이전 테마주입니다.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 이전 테마주에 걸려 있는 종목들 구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 세종시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라든가 혹은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룡건설 같은 종목이 되죠. 제가 저 앞에서부터 치고 나올 때부터 이제 설명드렸던 계룡건설 같은 종목들. 자, 이 계룡건설 같은 종목은 아주 뭐 지금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충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역의 건설 강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20년 전에 계룡건설은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이제 이 이슈를 끌고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쪽에 이슈가 나오면 어김없이 뛰어들어가는 그게 테마의 만년 대장주인 셈인 거고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후발로 또 이제 따들어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건데 여기 흐름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자, 계룡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지금 슈팅이 시작된 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들어간 게 4월 7일 그리고 4월 4일 4월 7일부터 본격적인 슈팅 들어가서 10일 날 고점을 치고 고가에서 지금 23% 눌러져 있고요. 이 계룡건설이 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뒤따라서 여기 보면은 여기 4월 먼저 들어갔네요. 여기 4월 3일. 그래서 먼저 들어가고 그러고 한 발 먼저 찍고 그런 이제 올라 들어갔다가 이제 밀려 떨어져 가지고 크게 밀려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됐는데 세종시의 땅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뭐 사실상 구분의 의미는 없는데 구분의 의미는 있는데 이게 또 좀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다루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모두가 이 시세를 만들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세종시에 그냥 땅을 가지고 있을 뿐인 기업하고요. 세종시에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하고 어느 쪽이 더 수혜를 입어야 맞을까요? 예전에도 지금 현재도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주요한 건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 세종시에 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회사 누가 더 수혜 입습니까? 땅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러죠. 그 땅 올라가면 땅 투기하고 파시게? 그 일회성 이익밖에 더 됩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이 실적을 보게 될 때 이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는 항상 그 레포트에도 등장했습니까? 일회성 비용 해서 일회성 이익, 일회성 비용 가만시 일회성 비용 이익을 뭐 빼고 나면 뭐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기가 유라테크도 업력이 이게 실적이 이제 나온 회사긴 해요. 유라테크.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빠져서 나오고 있었죠. 이 현재 구조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구조 상태라 그러면 이 세종시에 관해서는 뭐 유라테크도 지금 뭐 빠져나오기는 하는 회사긴 합니다만 계룡건설 같은 경우가 사실상 실제적으로 얘가 대표적인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뚝 떨어졌다. 지금 저가 위치로는 기술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룡건설의 경우도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아래 중심 라인, 기존 라인이죠. 여기는 기존 라인 아래까지 밀려 내려왔다 바로 꼬리를 달고 들어가고요. 이렇게 꼬리를 바로 달고 들어가고 있고 유라테크의 경우에는
지금 꼬리를 못 달고 밑으로 이렇게 처져서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계룡 건설을 맞는 거고요. 자, 현재 이제 이 유라테크를 들어갔다가 이제 뭐 신규로는 뭐 정책타만 하나 드립니까? 그 당일날 매번 이거 계속 강세 순환의 형태로 지금 돌아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지나간 거에다 매달리실 필요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 테마가 얼마가 나왔나요? 그렇죠? 저희도 지금 집중해서 오늘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테마 신재생 에너지, 방산, 사면 같은 종목들 27%, 25% 터져 있고요. 대성 하이텍 상한가 일찌감치 말아가지고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 좀 웹툰주들 이런 거 뭐 지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어차피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정책 테마 또 나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날은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부터 시가지고 계속인데 대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대선 정책집이 나오는 시점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대선 당일날까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선 정책들이 발표가 쭉쭉쭉쭉쭉 돼가지고 정책집 나오는데 곧 거기까지 가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다 차익실현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대선 당일날까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당일 때는 그보다 훨씬 전에 빠지고 먼저 치고 들어가고 먼저 전에 빠진다는 얘기.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게 어느 기점서부터 대선 테마는 빠져야 되냐라고 하면 이게 가장 불이 붙는 거는 경선 들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경선 들어가고 있을 때 이때 되면 각 주자들이 자기가 부각이 되기 위해서 인맥들 총동원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런 것이 정책 기대감으로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뭐 어차피 이재명이겠습니다만 이재명 확정이 되고 저쪽에서 누구 확정을 시켜줄까요? 지금 뭐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한덕수 총리로 해줄까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진짜 새로운 정책 발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현재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자들과 관련된 정치인 테마들이 꺾이지 않습니까? 우선 한독수 대신에 그럼 김문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문수가 당원들의 힘을 등에 업고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됐다라고 치죠. 안철수 나가리, 홍준표 나가리, 한동훈 나가리, 다 나가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그 정치 인타마주들 다 줄이 꺾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놨던 정책 테마들 역시 다 띡띡띡띡 끊어져 버리잖아요. 아웃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선 테마의 정치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는 때 여기서 끝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선 테마가 확정이 모르잖아요. 한덕수가 이렇게 갑자기 치고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덕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 저 빵빵 치고 나지는 어제 대한재단 같은 종목들 한덕수 테마 새로 엮이면서 상한가도 들어갔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한덕수도 이제 차별을 하려 그러면 그럼 한덕수도 뭔가 이제 나선다라고 하면의 경우입니다. 한덕수는 현직 총리이기 때문에 경선에는 나올 수가 없고 이제 추대하는 형식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추대했죠. 반기문도 그렇게 추대하자 그런데 추대를 누가 합니까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잠깐 떴다가 반기문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골로 가버려서 완전히 싹 죽어버렸죠. 반기문 테마 예전에 성문전자 같은 경우가 반기문 테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추대로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테마 꺾이면 그 순간은 그냥 그대로 골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건 테마 떴다가 그냥 이렇게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 떴다가 그냥 뭐 한 방에 그냥 이렇게 골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쪽에 골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테마주들 같은 경우가 싹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테마에서 뭐 이재명 테마주들은 여전히 그래도 버티고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들이 싹 죽어버려. 그러면 일단 열기 자체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구조 아셔야 되는 겁니다. 대선 이게 경선 주자들이 대표로 확정될 때까지가 설정인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줄어들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전까지 이재명이 새로 내놓은 정책 어차피 이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이미 한번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돼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이미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다 이게 사전에 주가에 이렇게 다 반영되고 있는 거 다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요 구조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 해서는 사실 여기서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도 그럼 끝나냐? 그러니까 앞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 현실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되느냐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정책으로 이슈를 잡고 헤게모니를 잡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지방 분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시대의 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세에서 데일리건설 같은 종목들이 먼저 이렇게 꼬리를 잡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유라테크 역시 마찬가지 꼬리를 달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당연히 꼬리 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수치예요. 이 수치.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노리는 자리, 이런 자리가 노리는 자리가는 이건 딱 정해져 있는 수치입니다. 61.8% 그리고 하프 50% 요겁니다. 이제 애초에 표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올라갈 때 이건 올라갈 때 한 표시거든요. 이 표시가 올라갈 때 했던 이 표시가 그대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쭉 치고 들어갔던 날 24.57% 올라간 딱 그 가격선에서 이제 오늘 꼬리 달고 들어가잖아요. 계룡건설 이렇게 꼬리 들어가. 그럼 유라테크의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일단 50%라이죠. 계룡은 61.8%였고 유라테크는 전체 기류로 좀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같은 기간 동안 이제 최근 강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이게 앞쪽에 길게 나왔던 거 이거 잠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크기는 50%요. 자, 이렇게 보면 유라테크도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61.8%. 애초에 이거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거 피보나치 한 방이면 이걸로 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 없죠. 기존에 뭔가 이 라인을 제시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외에 다른 도구는 애초에 먹히지도 않고요. 그냥 이거 하나면 다 돼요. 그래서 유라테크의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가지고 뭐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두근반 세근반 뭐 떨려 죽겠네 씨 한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러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괜찮습니다. 팔려 그러면 저 앞에서 깨질 때 팔았어야지 지금 여기서 팔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파는 거 아니에요. 계룡건설이 꼬리 달고 들어갔으면 당연히 이거 따라붙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테마는 힘을 같이 무더기로 달려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룡건설 꺾어지고 같이 꺾어지고 지금 선호가 누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한쪽에서 살아 들어가면 나머지 쪽도 살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제 노리는 쪽이라 그러면 계룡건설이 이미 앞에 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칸을 벌써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계룡건설이 이미 잡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룡은 이미 잡아가지고 벌써 한 칸 들어올 거 지금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마이너스 20%에서 지금 마이너스 10%가 지금 칸이 벌써 단타건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 낙폭의 지금 반을 벌써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계룡건설은 오늘은 내일은이라 그러면 내일 다시 노리 양봉 나오는 거 노린다면 몰라도 오늘의 경우는 계룡건설은 이미 메리트가 없고 저 지금 꼬리 달고 지금 계속해서 축소 시도 들어가고 있는 이 유라테크를 단타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좀 더 낫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계룡건설 크기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좀 14,000원이에요.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한 7%, 8%, 9% 정도겠네요. 10% 조금은 되는 구간. 요 정도 일단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흐름들 다시 돌아들면 또 올려 들어갈 수 있죠. 이걸 뭐 오늘 갑자기 깨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이렇게 깨진 종목이 내일 상한가로 다시 상한가를 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가. 그게 정치 테마, 정책 테마입니다. 정치 테마 이미 많이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쭉 가다가 뭐 갑자기 폭락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다시 또 상한가를 보였다가 이거 원래 이러는 거잖아요. 내일 다시 올라 들어간다고 뭐 상한가 나온다라도 뭐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단타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홀딩형으로 이런 테마는 원래 홀딩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먹을 거는 오늘 그냥 먹고 오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다시 누리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가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요 위치를 이제 확보하고 넘어 들어오느냐 안 하죠. 이렇게 적어도 수치가 13,650원 위쪽까지는 따라 붙어 줘야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하면 이제 유라테크가 세종시 관련해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탈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요게 이탈되는 흐름. 뭐 그렇다고 또 기본적인 실적이 있으니까 아래쪽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 베이스 자체는 상당한 타격을 입고 난 다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밀려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냥 일단 끊어낸 다음에 밑에서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다마저도 61.8%의 하락이라 그러면 이 정도 아래쪽으로는 현재 이제 테마들 순환도로 들어가는 거 본다 그러면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뭐 그 걱정까지는 아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급락이 나온 뭐 급락 나온 이슈도 없죠. 자, 요걸 빠뜨렸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널뛰기일 뿐이야. 정치 테마 원래 널뛰기잖아요. 원래 널뛰기잖아요. 공공기관 이전도 초속히 재개하겠다. 공공기관 이전하면 다시 건물 짓고 공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당연히 땅 기업보다 계룡건설이 더 빠르게 따라붙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사설 해드렸습니다. 자, 세종시 급락이 나왔는 세종 관련주 중에서 유라테크, 계룡건설 두 종목 묶어서 살펴봤습니다.